네, 안녕하십니까. 네, 잘 계시죠? 예, 태풍 때문에 더위가 좀 꺾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5분간만 짧게 이재명 도지사 재판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어제 뭐 재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문 보도라든가 어떤 현장 중계 통해서 어느 정도 이재명 재판 소식을 좀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구형은 1심하고 뭐 똑같이 진행이 됐고, 그 다음에 결심 공판 이후에 재판 선고는 9월 6일 금요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금요일 날 선고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보통 뭐 3개월 내에 항소심 재판이 결론이 나야 되는데 뭐 휴가 기간이 끼어서 그랬을 수도 있고 결심 공판 때 검찰이 제출한 이재선 형님에 대한 정상이다고 증빙할 수 있는 네이버 출력물들, 그 다음에 기타 회신 자료들, 이런 것들을 제출함으로 인해서 재판부가 어떤 자료를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9월달로 넘겼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추석 전이죠. 제 바람은 최대한 빨리 결심 공판 이후에 일주일이나 뭐 10일 내에 판결 선고를 했으면 이미 지난 재판에서 재판부가 이미 심증을 형성했다, 어느 정도 심리가 충분히 이루어졌다 했다는 그 생각이 반영이 돼서 결론을 빨리 내겠다, 이렇게 이해가 됐는데 9월까지 넘어감으로 인해서 재판부가 어떤 심증의 변화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걱정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1심 재판 판결문, 그러니까 1심에서 내렸던 이재명 도지사의 무죄 판결문을 잠깐 시간을 내서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한 25페이지가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야 뭐 저도 마찬가지고 판결문 내용을 전부 다 이해할 수는 없고 판결문 내용을 잘 알 수도 없죠. 그러나 한번 쭉 훑어보니까 약 90% 가까이가 형님 정신병, 형님의 강제 진단과 관련한 내용이었습니다. 뭐 기자 사칭이라든가 뭐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는 크게 뭐 다툼이 없었는데 형님 정신병 관련해서는 치열하게 1심에서도 다투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1심 재판부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할의를 해서 재판 판결 선고문을 작성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쭉 읽어보니까 주된 내용은 그거예요. 이재명 도지사는 공인이고 개인 이재명과 공직자인 이재명은 구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재명 도지사가 행한 형님의 그 강제 진단 절차, 세부적인 절차에서 뭐 완벽하지는 않지만 절차가 약간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재명 도지사가 직권을 남용해서 어떤 권한을 행사한 게 아니다, 이렇게 판단을 했고, 형님의 그 정신 상태는 문제가 있었고, 이 문제가 있는 것을 공직자인 시장인 이재명이가 공직자로서 이런 강제 진단 절차를 거치는 것은 개인 이재명과는 구분해서 판단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주된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재명 도지사가 두려워하는 게 하나 있다고 했죠. 이재명 도지사가 대장동 개발 사건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외압이라든가 위협 이런 거에 시달렸지만 가스총을 찬다든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고소 고발로 대응을 한다든가 법적으로 대응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재명 도지사가 버텨왔어요. 그런데 제가 저번 영상에도 말을 했지만 이재명 도지사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바로 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형님을 강제 진단하는 그 절차 과정 하나하나를 보면 얼마나 법을 지키려고 법전을 뒤적거리면서 그 절차 하나하나를 지키려고 노력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노력 자체가 이번에 법의 심판을 받게 된 거예요. 검찰은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의무 없는 일, 공무원들이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이재명 도지사가 지시했다. 그러면서 결심 공판 때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까지 계속해서는 형님의 정신이 이상이 있다, 이거를 주장하다가 마지막 결심 공판에서는 이 재판은 형님의 정신 상태가 핵심이 아니고 이 공무원들에게 직권을 남용해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이 직권 남용 부분으로 법리 검토를 전환을 했죠. 이런 거 보면 일관성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는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검찰들이 상당히 결심 공판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구나. 형님의 정신 상태라든가 다른 상황으로 이재명을 이렇게 걸고 넘기에는 힘들구나. 차라리 법리적인 부분으로 검토를 전환을 시키자.
관점을 전환시키자. 관점을 전환시키자. 그러니까 사실관계에서 법리 논쟁으로 관점을 전환시켰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뭐 지지자들이라든가 일반 사람들이 관점에서 보면 뭐 그게 그거 아니냐. 이재명이가 뭐 나쁜 일 한 게 없으면 뭐 문제 없지 않느냐. 뭐 이렇게 뭐 단순하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법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은 검사들이 상당히 머리를 굴렸구나 하면서 상당히 검사들이 준비를 많이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강제 진단 절차에 공무원들이 수십 명이 연루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두 명도 아니고 공무원들이 수십 명이죠. 이 사건 절차 내에. 그러다 보니까 그 공무원 여러 명 중에 한 명이라도 의무 없는 일을 한 공무원이 있다면 그냥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재명 도지사가 두려워하는 일, 법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법조인인 이재명이지만 이 재판이라는 절차가 자신이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재명 도지사가 가장 두려워하는 영역이라고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차라리 부정부패라든가 이런 위협 이런 거에 대응할 수 있어요. 이재명 도지사는. 왜? 자기 주도하에 컨트롤 하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재판이라든가 이 법을 해석하고 이런 것은 이재명의 손을 넘어가는 부분이고 영역 통제의 범위 밖에 있다는 거야. 지난 역사를 돌아볼 때 정적 세력들은 모두 법의 심판, 그러니까 정치 재판 이런 걸로 인해서 사형을 당하거나 정적이 제거가 됐어요. 심지어 우리가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도 독재 정권에 의해서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 이 말이죠. 까딱하면 김대중 대통령도 사형 선고를 받거나 뭐 대마도 태평양에 빠뜨려 가지고 죽임을 당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사법살인을 당할 확률이 가장 크고 수많은 사람들이 사형을 당했고 재판으로 제거가 됐다 이거죠. 이재명 도지사도 아마 두려워하는 게 바로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그 공포영화 잇 있죠. 제가 이게 언급했던 그 포스터. 보이지 않아. 나왔다 사라졌다. 불투명해.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야.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두려움으로 작용을 한다 이겁니다. 내가 아무런 죄를 저지르지 않았고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적법 절차를 지켰지만 어떤 거 꼬투리 하나, 글자 하나, 해석의 관점의 차이 이런 걸로 그냥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이런 식으로 해석해 버리면 법의 재단을 피해갈 수 없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재명의 통제 밖에 있기 때문에 컨트롤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재명 도지사가 상당히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두려워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국 정치 역사, 정치 정적 세력들을 제거하는 그런 역사를 볼 때 이 사법 정치, 재판은 항상 두려움이 대상이 됐던 게 사실입니다. 한번 재판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이 재판을 되돌리기가 어렵냐면 뭐 김신혜라고 무기수 사건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영화로도 나왔는데 아버지 뭐 전속 살해로 무기형을 선고받았지만 허위자백, 검찰의 강압수사 이런 걸로 허위자백 해가지고 무기수가 돼가지고 지금 수십 년째 징역살이를 하고 있죠. 결국은 재심 결정을 내서 다시 재판을 받게 돼 있지만 이렇게 재판을 되돌리기가 힘들다. 다시 말하면 이재명에 대한 사법살인, 어떤 재판의 오판 이런 것이 한번 내려지고 만다면 이것을 되돌리기는 너무너무 어렵다 이겁니다. 일부에서는 이재명 도지사가 뭐 단돈 100만 원이 아니고 80만 원이라도 선고돼 가지고 이재명 도지사가 직을 유지하면 되지 않느냐. 절대 안 됩니다. 저는 반대입니다. 그것은 이재명 도지사를 모욕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올 라싱입니다. 이재명 도지사는 유죄 아니면 무죄인데 당연히 무죄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사법살인을 하게 되려면 100만 원짜리는 없습니다. 지금 1년 6개월에 600만 원을 선고했죠. 사람의 인신에 관련된 거야. 사람의 자유를 박탈하고 강제 입원을 시켰다고 이렇게 지금 검사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형에 처해져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단돈 10원, 만 원이라도 선고되면 이재명의 모든 지난 과거, 인생은 부정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80만 원만 선고되라, 6만 원만 선고되라, 10만 원만 선고되고 뭐 직을 유기지하면 되지 않냐. 이런 개소리는 하지 않는 게 낫다. 이재명이 지난 추진했던 공의로운 일, 공익을 위한 일, 시민들을 위한 일들이 모두 부정을 당하는 거예요. 물론 이재명 도지사가 최후 진술에서 뭐 형량이라도 뭐 100만 원 이하라도 선고해도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진술을 하셨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올올 라시입니다. 무죄입니다. 무죄가 되어야지 단돈 뭐 80만 원이 선고된다. 무죄가 선고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같은 날이죠. 드루킹 재판이 있었습니다. 드루킹은
1심에서는 3년 6개월이 선고됐지만 6개월이 감형됐죠. 뭐 부인을 뭐 폭행했다 이 사실이 확정 판결이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형량을 6개월까지 깎아줬죠. 그러나 네이버에 대한 업무집행 방해 이것이 인정이 됐고 컴퓨터형 사용 업무 방해가 인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드루킹 재판 판결문에 김경수 도지사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었다는 것이죠. 딱 한 줄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 김경수에 대한 직접적인 공범성을 언급한 것이 아니라 그냥 간접 증거로 드루킹의 범죄를 입증하는데 그냥 김경수라는 이름이 쓰였을 뿐이고 실질적으로 김경수의 공범성은 전혀 거론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드루킹과 김경수가 공범이라고 1심에서는 확실히 언급을 했고 김경수가 주도했다 이런 식으로 1심에서는 재판을 했는데 2심에서는 드루킹 재판에 김경수를 단 한 번 거의 언급하지 않고 김경수를 배제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문재인 대통령이 김경수 도지사를 여러 번 찾아갔고 김경수에 대한 재판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야. 그런데 이재명 도지사는 9월 6일 날 선고가 이루어지고 그 하루 전날인 9월 5일에는 김경수 도지사의 항소심 재판이 잡혀 있습니다. 자, 저는 약간 걱정입니다. 이 재판이 김경수 도지사가 먼저 선고되고 이재명 도지사가 나중에 선고되면 이것이 정치 재판이냐 아니냐 이것을 가늠할 수가 있는데 이재명 도지사가 먼저 선고돼 버린다. 그러면 이것이 정치 재판인지를 판단하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만약에 드루킹 이 재판에서 김경수가 공범이다 이렇게 맞다고 언급을 해버렸으면 김경수는 자동으로 유죄가 선고가 될 것인데 그것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경수가 만약에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가 돼버린다. 그러면 이것은 100% 이재명에 대한 정치 재판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김경수가 이재명보다 먼저 유죄가 선고되면 재판부는 외부의 압력이라든가 정치 입김 이런 거에 자유롭고 올곧이 법에 의해서 판단을 받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김경수가 나중에 무죄가 선고돼 버린다. 그리고 이재명은 선거 박탈령이 선고된다. 그럼 이게 정치재판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겁니다. 1심에서는 김경수와 드루킹이 공범이라고 이렇게 선고를 했는데 나중에 김경수가 업무방해죄 부분에서 무죄를 선고받는다. 그러면 문제라 이겁니다. 이것은 100% 이재명에 대한 사법살인이든지 아니면 적폐세력 재판부가 김경수든 이재명이든 진보세력에 대한 안갚음으로 보복 판결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경상도 대구 출신의 판사들에 의해서 그렇다 이겁니다. 항소심에서는 뭐 이재선 형님에 대한 뭐 사무실 여직원이라든가 친구, 대학 동기 뭐 이런 이재선 형님에 대한 정신의 정상임을 입증하기 위한 증인들을 불러가지고 이재선 형님이 정상이라는 걸 주장하다가 갑자기 결심 공판에서 직권남용 부분 이 부분을 언급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좀 인상 깊었죠. 자, 그렇다면 이재명 도지사가 당연히 무죄이고 승리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재명 도지사의 그 최후 진술 제가 전한 영상에도 말을 했지만 재판부에 특별히 시간 할애를 요청을 했다고 해요. 그 전날 재판부에다가 자신이 최후 진술을 할 시간을 좀 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충분한 시간을 할당을 했고 이재명 도지사가 충분히 진술을 하신 것 같아요. 만약 이재명 도지사가 이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된다. 단돈 100만 원 이상이 선고돼 버린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이것은 그냥 전쟁인 것이죠. 저는 차라리 김경수 재판이 먼저 선고가 됐기를 바랬어요. 왜냐하면 김경수 재판이 정치 재판인지 아닌지를 가늠하는 기준이 되니까요. 김경수가 유죄다. 그러면 이재명에 대한 재판도 뭐 수용할 수 있을 수도 있겠어요.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뭐 9번 가까이 김경수를 만나서 응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판부에서 유죄를 선고하면 재판부가 신경 안 쓰고 판단한다. 이런 위로라도 돼. 그런데 이재명 도지사가 먼저 유죄가 선고되고 나중에 김경수가 무죄가 선고된다. 그럼 이건 대정부 투쟁으로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밖에 주장할 수 없고 이것은 그냥 폭력 집회는 아니더라도 거의 뭐 폭력이 가까운 시위가 일어나도 저는 뭐 탓하고 싶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젠틀제인이라든가 문재인 그 지지 세력들이 지난 선거 내에 김진표 후보를 지지를 했고 김진표가 이재명 도지사에 대한 제명 젠틀제인이라는 국문 똥파리 세력들 친문 군의대들이 김진표를 지지를 했고 김진표는 이재명의 축출, 제명, 탈당을 주도하고 집회에서 이재명에 대한 공격을 서슴지 않았죠. 다시 말하면 국문 똥파리 세력들이 SNS라든가 온라인에서 극렬하게 이재명을 공격하고 있고 현재 2심 재판이 끝나는 이
와중에서도 당원 게시판은 이재명에 대한 욕설로 도배가 돼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재명을 공격하는 이런 정치적인 목적이 달성이 되는 거야. 이재명 도지사가 2심에서 유죄를 받으면 친문 세력들의 정치적 목적이 달성이 되는 거야. 정치적 살인이 성공을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이재명 도지사가 만약에 정치적 살인으로 제거가 된다. 물론 당연히 그럴 일 없겠지만 이재명 도지사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바로 이런 정치재판이거든요. 만약 그것이 달성이 돼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히 대정부 투쟁은 이루어져야 되고, 두 번째로는 뭡니까? 이재명처럼 일을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일을 하게 되고 공익을 추구하게 되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정치적 살인으로 제거가 되는구나. 이거를 온 동네 방네에 공표하는 셈이 되는 것입니다. 공무원이라면 철밥통이 최고야. 적당히 타협하면서 뇌물 적당히 먹어가면서 문제만 없게끔 직무유기 해가면서 좋은 소리만 해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최고다. 계곡에 이렇게 백수 20만 원씩 팔아도 적당히 지역 유지들과 사이좋게 지내면 된다. 이런 식이 돼버린다니까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민주당 그리고 진보 세력에 대한 대분열이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민주당을 믿습니까? 민주당의 주축 세력들이 극문 똥파리들이 원하는 이런 조작질과 친문 군의 세력에 의해서 달성된 이런 정치적 살인이 성공을 해버리면 도대체 민주당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의 자산을 이렇게 제거해버리는데 당연히 내부적 분열이라든가 혼란이 극심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국민들 스스로 이재명을 지지하는 국민들 뿐만 아니라 이재명과 동시대를 살았고 이재명과 함께 희노애락을 갖추고 가난과 어려움을 극복했던 많은 국민들이 큰 실망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극심한 무기력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극심한 이기심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오직 나만 잘 되면 된다. 이런 극도 이기심이 팽배하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리고 패배주의가 만연을 하겠죠. 이렇게 살아서는 패배를 하는구나. 이재명처럼 패배를 하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상심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제가 다시 한번 말을 하지만, 천하를 호령했던, 박정희의 딸, 박근혜도 재판으로 제거가 되니까 그렇게 극렬했던 많은 지지자들이 공중분해가 돼버렸어요. 지금 우리가 이재명 도지사를 응원하고 이렇게 열심히 이재명 도지사의 업무 일 추진을 홍보하고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법원의 정치적 재판으로 한번 잘못 결정이 되면 우리가 울부짖고 문재인을 이렇게 공격을 하고 사법부와 검찰에 대해서 요직을 하더라도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한번 재판을 천하의 박근혜도 되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하고 마찬가지예요. 한번 정치적 판단을 사법 판단을 받게 되면 되돌리기가 너무너무 어렵다 이겁니다. 그래서 9월 6일 재판 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국민 여론을 형성을 해야 되고 이재명을 지켜야 된다는 강력한 호소가 재판부를 향해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재는 재판이 진행 중이 아니기 때문에 고등법원 앞에서도 법원을 향해서 호소를 해도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1인 시위도 괜찮고 큰 현수막을 통해서 출퇴근하는 재판부에 호소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조건 선고가 되면 천하의 박근혜도 그 극렬 지지 애국당 애들도 박근혜를 구원하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마찬가지다. 이것을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청와대가 만약에 김경수를 구출 못한다 하게 되면 현재 유시민도 버렸고 김경수도 만약에 못 잡게 되면 현재 키우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조국과 이낙연이죠. 친문 세력들은 현재 유시민을 버리고 이낙연으로 현재 여론을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체제가 있다는 거죠. 문재인 정부는. 그렇다 보니까 김경수를 쳐낼 수도 있어요. 9번을 만나서 재판부를 압박하고 있지만 김경수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긴 한데 대체제로 조국, 오른팔, 왼팔, 이낙연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아마 이낙연과 조국을 차기 대선 후보군으로 형성을 하고 이재명을 제거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마지막까지 이재명 도지사가 무죄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번영시킬 수 있도록 9월 6일까지 마지막까지 힘을 모아서 우리의 목소리를 끊임없이 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도지사 화이트 파이어!